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삼국가 보자. 삼국은 우선 우리가 배웠던 거 무슨 국가? 군장국가. 군장국가 말해보자. 어떤 나라가 있었지? 쉽게 말하면 부여의 마가 정도가 군장이라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어떤 나라? 옥저와 동해, 사만. 요게 뭐더라? 군장국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무슨 국가로 발달한다고 썼지? 연맹 왕국가 된다고 썼지? 이 연맹 왕국이 뭘까요? 우리가 배웠던 오부적 연맹 국가. 부여와 고구려. 되겠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때 가야라는 것도 있어. 근데 오부적 연맹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만 있는 거야. 되겠니? 가야는 육가야 연맹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부적 연맹체는 부여와 고구려. 됐어, 이거? 그 다음 우리가 배울 게 바로 뭐더라? 유명한 무슨 국가? 중앙 집권 국가. 중앙은 누구를 상징하죠? 왕을 의미하는 거 알고 있지?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게 바로 뭐더라? 중앙 집권 국가가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은 왜 중앙 집권 국가로 발달하려면은 연맹왕국과 중앙국가 싸우지. 당연히 누가 이길 수밖에 없다? 중앙 집권 국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전쟁하기 전부터 뭐 해야 될까? 회의 먼저 해야 돼. 그럼 회의 시간이 어때? 길어지지. 그 다음에 왕이 결정했다고 쟤네 말을 들을까? 아니야. 어떤 족장은 나 안 해, 씨. 나가.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항복해버린 경우가 있어. 되겠어? 하지만 이에 반면에 중앙집권 누구만 결정 내리면 돼? 왕이 결정 내릴 명령만 내리면 돼. 그럼 일사천리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를 효율적으로 다스렸던 국가가 무슨 국가? 중앙집권 국가고, 이 국가로 살아남아야지만 뭐더라? 이 국가로 발전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바로 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 백제, 신라, 삼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국가는 다 뭐야? 똑같게 공통점이 중앙집권 국가지. 그 공통점을 추려내면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야. 왕권은 어떻게 될까? 강하겠지. 그럼 왕권이 강하려면 왕위는 선출이 아니면 세습돼야 돼. 잘 봐. 왕을 우리 3명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자. 왕권이 강한, 그 다음에 이 체제가 있어. 이거 선출이지. 이제 왕은 내 자손만 되는 거야. 어떤 게 왕권이 더 강한 걸까? 세습되는 것이. 그냥 돌아갈 때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나. 근데 왕위가 내 자손만 되는 거지. 함부로 넘볼 수 있어 없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다 왕위가 뭐더라? 세습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그럼 왕위가 세습되면 기존에 너네들은 왕이 될 수 있다면 이제 돼? 안 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씨발 되겠지? 그래서 이제 뭐더라? 영토 확장해 주는 거야. 봐라. 날 믿고 따르니까 영토가 확대되지 않냐. 그 확대된 영토를 누구 띄워주면 될까? 귀족들 띄워주면 되겠지?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지? 우리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필요해? 규칙 같은 거, 그치? 규칙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그걸 말합니다. 율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너네 율령하면 뭐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지? 법이 먼저 떠오를 거야. 근데 율령은 아니라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통치 체제야. 알겠니? 얘네 너네 관능 조직이라고 들어봤나? 공무원 그 등급? 그 다음에 뭐 중앙조직, 지방행정조직. 되겠니? 그다음에 군사조직. 다 뭘로 제정하는 거야? 율령으로 그래. 세금 얼마큼 거둘지. 그것도 다 율령이라고 보시면 돼. 애들이 법으로만 생각하더라고. 형법만. 그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통일체를 위해서 모두 수용하더라? 불교. 그리고 불교에서도 왕즉불 사상이라고 있거든? 왕이 곧 뭐더라? 부처란 사상이야. 왕권 강화에도 기여했던 사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다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돼. 왜? 다 무슨 국가니까? 중앙집권 국가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너네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일까? 느낌상. 찍어! 당연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지. 이거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얘들아, 요거 절대 까먹지 마. 뭐 반포? 율령 반포. 이 율령이 반포되지만 국가다워졌다 보시면 돼. 그래서 율령 반포한 다음이지. 무조건 그 나라의 전성기가 돼. 알겠니? 그만큼 중요한 거더라? 율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는 따로 필기 안 해놨어. 거기다가. 되겠지? 응. 중앙집권의 특징은 교재에 있나? 없지? 내용이 있냐 없냐? 있어? 거기 갖다 놨구나. 그래서 거기 위에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뿐입니다. 따로 줄 안 쳐도 됩니다. 왜? 이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확인할 거야, 안 할 거야? 확인할 거니까. 각 나라의 역사에서. 되겠니? 오늘 좀 문제 프린트 한번 봐볼까? 자, 한국사 봐보자. 오늘 좀 문제 프린트에서 그 우선은 42번 문제 가볼까? 42번?
삼국의 고대 국가. 이게 바로 무슨 국가? 중앙 집권 국가.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만 두 개 고르면 돼. 골랐니? 불교수요? 뭘 반포했다? 율령 반포. 과거진 아직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고 유교 정치도 아직 안 배웠지요. 마무리 다 됐나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면 될까요? 고구려 먼저 들어갑시다. 야, 너네 우선 고구려에서 아는 사람 있냐? 없냐? 고구려에서? 고구려. 백제야. 자, 그 다음에. 없어? 관계토대야. 그 다음에. 졸라 오래 사망이 있는데. 장수. 그 다음에 소수리마. 3명만 기억 잘하면 돼. 되겠니? 몇 명만 기억하면 된다고? 3명이야. 고구려면 이렇게 하자. 고소광장. 고구려면 소수리만, 광개토, 장수왕, 고소광장. 이렇게 기억해도 돼. 되겠니? 아니면 그냥 이렇게 띄워도 되고, 소광장. 광장인데 작은 광장, 소광장.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고소광장. 되겠니? 광장을 고소했다. 뭐 이렇게라도. 무조건 기억하라는 얘기야, 내 말은. 고구려면 뭐라고? 고소광장. 되겠지? 고구려면 소수리만, 광개토, 장수왕. 딱 3명만 물어본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돼. 그럼 나머지는 듣기만 하면 돼. 되겠니? 잘 봐. 1세기 때 있지? 우선 얘는 기원전 1세기 때 만들어졌어. 몇 부족 연맹국가로? 5부족 연맹국가로.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 때 이런 왕이 나와. 무슨 왕? 태조왕이라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너네 한번 태조 봐보자. 고려 태조라고 있거든? 왕건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럼 태조란 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붙이는 묘우거든? 그러면 다 뭐하는 공통점이 있지? 나라 건국한 공통점이지. 그래. 나라를 건국한 사람한테 태조자를 붙여주는 것이야. 근데 저 사람 뭐가 들었다? 태조왕이지. 저 사람이 나라 건국한 거 아니야. 고주몽이라고 뭐다 그 전에 있었지. 근데 왜 태조자가 들어가더라? 이전 국가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 이전엔 뭐야? 5부족 연맹국가지? 이때 드디어 무슨 국가? 중앙집권국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태조자를 붙여주는 거야. 왕위가 어떻게 돼? 세습되잖아. 되겠니? 무슨 국가? 중앙집권국가. 됐어 이거? 요거 따로 줄치지 마. 되겠니? 그리고 내가 왕위 했을 때는 무슨 확장해 준다고 썼지? 영토 확장해 준다고 썼지. 그리고 태조왕 때 뭐더라? 압록강 지역 싹 다 먹고요. 이제 어디? 옆에 있던 요 나라 기억나냐? 허접했던 나라? 옥저. 그래, 옥저 바로 병합해버린 거야. 됐어 이거? 그 다음에 고국천하 때 왕위가 무슨 상수로 바뀐대? 부장 상수로. 왕권이 더 어떻게 된 걸까? 강화된 거야. 그전에는 고씨 중에서 형제끼리도 상속이 되었다는 얘기거든? 이제 자기 자손만 된다는 얘기야. 왕권이 더 강화됐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넘어가도 돼. 이거 하나만 정도 줄쳐놔. 무슨 법? 진대법 정도 하나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아, 진대법도 없네. 건너뛰도 되겠다. 아, 그리고 진대법 그냥 한 번만 들어봐. 알겠지? 그냥 듣기만 해. 진대법 뭔지. 따로 필기 안 해도 될 거야.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은 언제일까? 겨울일 것 같지? 봄이야. 왜냐면 가을철 곡식을 겨울철에 다 먹어버리는 거야. 봄철 되면 곡식이 떨어져. 되겠니? 그러면 이걸 뭐 한다? 가족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귀족들한테 뭐 할까? 곡식을 꾸겠지. 그럼 귀족들이 공짜로 곡식을 빌려줄까? 그렇지. 높은 이자를 물리게 된단 말이야. 되겠니? 그럼 그 이자 갚지 못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땅 뺏기는 거야. 땅 뺏기고 나면 집 뺏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노비로 팔려가고 혼자 남아 살고 싶어? 이 씨발. 그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게 진대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 두 개는 그냥 뭐 하면 돼? 아, 고구려가 무슨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돼. 따로 줄 안 쳐도 돼.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원래부터 쌈박질 잘했어 못했어? 잘했지. 3세기 때 마구마구 영토를 확장해 나가. 되겠니? 그 다음에 4세기 때 한 번 자빠진다고 보시면 돼. 알겠어? 자, 가볼게. 첫 번째. 동천왕 때 있지? 서한평으로 진출해. 미천왕이로 있거든? 이 미천왕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 미천 날뛴 놈이야. 완전히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 이 동천왕 때 서한평을 진출한 거거든? 아예 서한평을 점령해버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에 낙랑군이라고 있었거든? 그 고조선이 멸망 이후 한나라가 설치했던 거 있었지? 그중에 낙랑군만 끝까지 있었던 것이야. 이 근데 낙랑구가 호동왕자 들어봤잖아. 자명구. 와, 이 새끼들 초등학교 때 뭐 한 거야? 그 낙랑군을 없앴던 게 바로 뭐더라?
미천왕이 되는 거야. 그럼 낙랑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든? 이 낙랑군 밑에 어떤 나라 있는지만 맞춰봐. 여기 한강인데. 어떤 나라 있지? 야, 이런 거 대답해줘. 너무 하잖아, 오늘. 아, 그래? 신라 여기 있었어. 그럼 이제 한 나라밖에 없었지. 어떤 나라? 백제. 그래, 백제가 한강 유역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게 왜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지 알겠지? 봐봐. 이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 낙랑군이 있었지. 두 나라가 만날 일이 있었어, 없어? 없었지. 낙랑군이 격파되었지. 누가 경계, 영토를 맞닿게 되는 거야. 고구려와 백제가. 영역이 맞닿게 되지. 그 다음 뭘까? 그렇지, 전쟁이야. 그래서 내가 강조한 거야. 되겠어, 이거? 자, 그럼 이제 미천왕 때 이렇게 되고, 잘 봐. 미천왕이 이렇게 이름 다 벌려놨거든? 총대는 누가 벤다? 고궁원왕이라는 사람이 총대를 매. 왜냐면 이렇게 사방으로 치고 나가지. 주변국가 좋아할까 하면 싫어할까? 좋아할 리가 없겠지. 그래서 중국의 전연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 누가? 전연. 발음 잘해야 돼. 전연이야. 자, 그 다음에 백제가 또 공격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에 이게 일어나는 거야. 요쪽과 요쪽에서 한 번에 일어나는 거야. 한 번에. 알겠지?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군사가 양방의 소지. 국가 최대 위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이 백제의 공격을 맞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더라? 고국 원왕이야. 원래 왕은 전쟁터에 나가 죽어 안 죽어? 그래 죽을 정도였다고. 그만큼보다 국가적 위기였다고 보시면 돼. 되겠니? 고국 원왕의 업적은 딱 하나야. 전사. 그거야. 얘는 애울 때 이렇게 보면 돼. 고국을 지키다 원통에 돌아가시나. 그래서 요거는 왕 이름도 몰라도 됩니다. 되겠니? 지금 내가 말한 거 3세기 때 영토학자, 4세기 때 꼬꾸라졌구나. 그거야. 자, 그럼 니네가 애를 와. 소광장이지. 자, 이제 소수렴왕이 등장하는 거야. 야, 니네가 이 다음 왕이를 봐. 지금 왕권이 강화될까 흔들리고 있을까? 흔들리고 있겠지.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영토학자 하면 돼야 안 돼? 좀 무리겠지. 그래, 그럼 다시 하면 어떻게 돼?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소수렴왕이야. 그럼 어찌 고구려가 못했던 게 뭐 했어? 왕인세습, 영토합장 다 했지. 아직 못했던 거. 율령, 반포, 불교, 수용, 태약, 설립 이런 걸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뭘 반포하고요? 율령, 반포, 모두 수용하고 불교, 그 다음 모두 설립했다? 태약. 태약은 뭘 말할까? 일종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대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지? 그럼 여기서 애들은 뭘 배울까? 임금한테 충성이라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되겠지? 국가 인재 양성소. 그럼 이제 줄치자. 소수림왕 몇 세기 사람이야? 4세기 말이야. 382년이거든? 387년? 이 정도거든? 내가 연도 나오면 다 몇 세기로 고쳐라? 세기로 고치면 돼. 아, 내가 세기 아직 안 말해준다 너네한테? 기원전과 AD 좀 빨리 할게. 누가 기준이더라? 예수가 기준이야. 알겠지? 그럼 예수님이 탄생한 1년이 지났어? 몇 세기라고 할까? 1세기야. 50년이 지났어. 몇 세기야? 1세기야. 세기는 100년을 말해. 알겠니? 99년이 됐어. 몇 세기야? 1세기. 그럼 101년이 됐어. 몇 세기? 2세기. 그럼 100년씩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럼 내가 물어보자. 554년. 몇 세기야? 6세기. 됐어, 이거? 그럼 오늘날 몇 세기야? 그래서 21세기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2025년이니까. 이 데이트? 그럼 선생님이 이걸 왜 말했다? 연도 정확히 안 나와. 연도가 나오면 세기로만 고쳐. 몇 세기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몇 세기다. 알겠니? 그럼 지금 387년, 384년 이 정도 시기거든? 몇 세기야? 4세기 후반이지. 되니?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야. 됐어, 요거? 응. 자, 그럼 소수림왕 3개 줄 쳐놨어?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이 다음 왕 때는 이제 몇 세기가 될까, 대가? 4세기 후반이니까. 5세기가 되겠지? 그리고 말해봐봐. 내가 중앙집권체제는 언제 완성된다고 했어? 뭘 반포하면서? 율령이 반포되면 완성된다고 썼지? 그래, 이 다음 왕이 누굴까? 유명한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그러니까 소수림왕 때 모든 국가체제가 정비된 거야.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왕이 누구더라?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흐름 잡았니? 그러니까 이거지. 아, 고구려가 4세기 때 어때? 위기에 빠졌던 것이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했었고? 소수림왕이. 그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 누가 뻗어나간다? 광개토 대왕이. 힘만 잘 잡으면 돼. 마음에 됐어?
그럼 흐름상 봐봐. 그럼 고구려 전성기는 4세기 하면 5세기가 되는 거야. 요것만 잘 해봐. 고구려 전성기 몇 세기라고? 전성기. 5세기가 되지. 4세기는 어찌 보면 위기에서 겨우 탈출한 거지. 되겠니? 근데 이 4세기 때 이 고구려를 공격한 나라가 어떤 나라야? 백제였지. 4세기 전성기. 백제. 5세기가 고구려. 6세기가 신라. 이게 맥이라고. 이거만 잘 기억하면 돼, 이거. 됐어, 이거? 네가 아까 말했던 근초광했지. 그게 몇 세기? 4세기. 그러니까 근초광이 죽인 거야. 이게 맥 잡았지, 얘들아. 그래서 4세기가 백제, 5세기가 고구려, 6세기 신라. 요게 핵심이다. 요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가자. 광개토대왕. 야, 광개토대왕은 핵심 키워드가 딱 2개밖에 없어. 남쪽 아닌 북쪽일까? 그거만 맞춰봐. 아, 북쪽. 그거 하나만 기억해. 뭐? 북쪽. 그래서 만주일 때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되겠니? 그리고 한강도 내가 말해줬지. 한강도 어디까지? 여기가 상류라고 그랬잖아. 상류. 그 다음 여기가 별 표시한 곳이 하류라고 했었지. 한강도 어디까지만 왔을까? 상류까지만 왔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럼 이 사람은 봐봐. 원래 이 고구려를 공격한 놈들이 누구야? 백제지. 그럼 백제 원수 갚아야 되겠지. 근데 왜 위로만 달렸을까? 저 위쪽에는요. 거란, 후연, 숙신, 유목민족이라고 있단 말이야. 얘들 항상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여기가 방어선이 확충되지만 그제서야 뭔다? 밑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 보시면 돼. 이해 되겠니? 그래서 광개토대왕 먼저 어디로 달렸다고요? 북쪽. 이렇게 들어가면 돼. 백제도 공격하긴 했거든. 왕을 죽였을까 죽이지 못했을까?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도. 왜냐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알겠니? 이해됐지? 자, 근데 매우 중요한 거야. 몇백 년이다? 400년이야. 조금만 집중해. 몇 세기야? 400이 몇 세기야? 5세기지? 딱 5세기 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잘 봐. 야, 광개토대왕 이게 끝이라고? 없죠? 머릿속에 기억해. 어느 쪽? 끝이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럼 한 사건만 더 기억하면 돼, 이제. 400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 신라 땅이거든? 바다 건너 외놈들이 신라 땅을 급습합니다. 알겠니? 누가 왔다고? 외놈들이? 신라 땅을 급습하는 거야. 이걸 신라가 막아내, 못 막아내? 병시간치 못 막아내. 그래서 이제 신라 왕이 누구에게?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요청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의 병력을 보내주는 것이야. 일본 놈들, 원숭이들 상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다 짓밟히지. 깜짝 놀랐겠지, 원숭이 놈들. 되겠니?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 얘네가? 가야라는 곳으로 도망가. 외놈들이. 나쪽까지 쫓아갈까? 광개토대왕. 쫓아가. 끝까지 쫓아가. 쫓아가서 남은 원숭이들 다 털어버려. 거기에 뭐도 있길래? 가야도 있길래. 넌 뭐야 하면서 같이 쳐버려. 되겠니? 이게 광개토대왕 릉비에 기록된 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 릉비에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딱 이렇게 있는 것이야. 내가 말한 게. 되겠니? 근데 비문에 있다고 이게 모든적 역사적 사실이 될까? 유물이 뒷받침돼야 되거든? 그 유물마도 나왔다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럼 그 유물이 뭐냐? 요거야. 호명그릇이라고 하거든요. 호명그릇? 야, 이거 무슨 용도 될 것 같아? 느낌상. 맞춰봐. 요강은 아니야. 요강 이렇게 크진 않아. 이만하거든. 솥이야, 그래. 국 끓이는 거 밥솥이야. 그럼 밥솥이 이거 밑면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다? 을면현 국강상지 평안호태양이라고 적혀있거든? 이거 광개토대왕 묘호야. 더 쉽게 말하면 어디서 만들어진 밥솥이야? 고구려, 그냥 메이드 인 고구려 적혀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경주에서 나왔다고. 그럼 물어보자. 고구려 사람들이 경주에 놀러 간 걸까? 답사착한 걸까? 아니겠지. 그래. 군사가 주둔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딱 연대도 맞아 들어간다 보시면 돼. 그럼 이 사실은 뭐더라? 역사적 사실이다 알 수 있는 거지요. 마음됐니? 그럼 광개토대왕 딴 거 다 필요 없죠? 2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돼. 어떤 거? 남쪽 아니면 북쪽. 북쪽. 무슨 명그릇? 호명그릇.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광개토 줄 치죠. 자, 거의 4세기 줄 쳐놨죠? 저 광개토대왕 줄 치죠. 그 영락이라고 줄 쳐봐. 연호를 말하거든. 연호. 그 다음에 북쪽 줄 쳐. 북쪽. 그 다음에 외구 격퇴하고 무슨 명그릇? 호명그릇. 끝. 2개만 기억하면 돼. 됐니, 이거?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44번.
44번 이거 우리가 봤던 그릇이죠? 이걸 무슨 명 그릇? 호명 그릇. 그럼 이건 광개토대왕이 누구 도와준 거예요? 신라 도와준 것이지? 그럼 정답 몇 번이요? 2번. 됐죠? 46번 들어가. 46번은 답이 2개야. 답 2개 고르면 돼. 자, 정답 몇 번 틀린 거?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47번 들어가자.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 모습을 갖추었고 지배 세력은 부여계통. 47번 문제야. 안국과 함진의 동강은 토착민이 결합했다. 정답? 몇 번? 몇 번? 왜 그래?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니? 50번 들어가자. 50번. 다음에 설명한 고구려 국왕이지? 율령반포였대. 답 골라. 2번. 51번 들어가자. 율령반포하고 태약 설립했던 너. 저거 소라보. 그 다음 나는 누구야? 외구격태. 광이라고 적어. 근데 얘들아, 개로 고시의 왕이 세습은 이게 어떨까? 가장 느릴까? 아니면 가장 빠를까? 가장 빠르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되겠니?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 53번 들어가. 53번. 영락 동그라미죠. 53번. 백제가 사약을 어기고 백제가 약속을 어기고 매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내려갔대. 신라가 사신을 보내게, 신라가 이제 사신을 보낸 거지, 왕한테 말하기를 이쁜 거지. 외놈들이 우리 국경을 가득 차와 우리를 부수고 있다. 되겠니? 저는 노객이 자신을 말하거든. 신라왕을. 이것도 비참한 거야. 신라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냐? 난 당신의 노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불쌍한 놈이죠. 백성들로서 왕한테 본부를 요청합니다. 마무리됐니? 이게 바로 무슨 명그릇과 관련있는 거야? 호명그릇과 관련있지. 그럼 이 호명그릇과 관련있는 건 누구의 업적과 관련있는 거지? 광개토대왕이지. 야,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어디에 적혀있을까? 광개토대왕 릉비에 있겠지요. 되겠니? 정답 몇 번? 1번. 됐어, 이거? 괜찮아? 55번. 정답 하나만 골라봐. 55번. 정답 몇 번? 5번. 바로 나오지. 정리됐어? 지금 봐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문제 다 풀리잖아. 되겠니? 응, 기본만 잘 잡으면 돼. 그럼 이제 마지막. 무슨 왕? 장수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따라와. 알겠지? 장수왕하고 선생님 잠깐 쉬게 해줄게. 알겠어? 조금만 들어. 아, 그리고 연호가 뭐냐면 그거야. 아까 지금 봐봐. 우리나라는 누가 기준이야? 서기. AD 뭐야? 2015년이지. 예수님이 기준이란 거 알 수 있겠지? 동양은 예수님 알았냐 몰랐냐? 몰랐지. 그럼 누가 기준이었다? 중국 황제가 기준이었어. 그럼 중국 황제 A가 있지? A가 1년부터 10년까지 나라를 다스렸어. 죽었어, A가. A 자식이 뭐더라? 왕에 올랐거든? 황제로 다시 1년이 돼. 연도가 중복되지.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앞에 연호란 걸 붙여놓은 거야. 광덕 1년 이런 식으로. 얘는 광덕 대신에 준풍 1년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그럼 이건 누구만이 제정되는 걸까? 누구만 제정할 수 있어? 연호는 중국 황제만. 근데 광개토대왕은 어때? 황제 아니었지. 중국 황제 아니었지. 근데 연호를 제정한 거야. 영락이란 연호는 누구랑 대등하다는 의식일까? 중국 황제와 대등하다는 의식. 그런 걸 보여준다 보시면 돼. 영원히 즐거워라. 그런 뜻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었다 보시면 돼. 근데 젊은 나이에 요절해. 죽어. 되겠지? 그 다음에 등장이 누굴까? 장수왕. 무서운 사람이죠. 너네 이 당시 평균 수명이 28세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어렸을 때 많이 죽어 대부분. 오래 살아도 40살 되면 입 다 빠져. 오래 살아봐야 막 시은이야. 60살까지 살았다. 와, 그 산신령이야. 되겠니? 근데 이 사람 제기간 봐봐. 90몇 살까지 살았던 거야, 이 사람. 엄청난 거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왕이 업적인 사람이 업적이 들어가잖아.
광개토대왕에 내가 묘가 어떤지 아냐? 국강상지 평안 호태왕이었어. 아, 국강상 광개토지 평안 호태왕.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여준 거야. 광개토 대왕한테. 되겠니? 근데 장수왕은요, 딱 두 글자야. 그냥 장수야, 그냥 말 그대로야. 그래서 사람들도 놀랬던 거. 뭐야, 이런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그냥 길장자, 목숨자. 이 사람 아들 이름이 조다야. 고조다거든. 이름이, 아들 이름이, 이 조다는 왕이 될까, 안 될까? 왜? 씨발, 아빠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아니야.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 뭐더라? 자기가 먼저 죽었다고 싶을 때. 그래서 나는 손자가 됩니다. 되겠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 딴 게 아니야. 너네 5세기가 고구려 전성기지. 그럼 정답되는 건 광개토대왕 장수왕일까? 장수왕이라고. 다 장수왕의 업적이야. 왜? 9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한 세기가 다 뭐더라? 장수왕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냐고?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야, 광개토대가 어디로 달렸지? 북쪽이지? 그럼 장수왕 어디 쪽으로 내려오면 돼? 남쪽. 그게 핵심이야. 장수왕은. 그래서 원래 고려의 수도가 뭐였다? 고려의 수도가 국내성이었거든요. 이제 어디로? 대동강 하류에 평양성으로 천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를 압박하겠다? 밑에 나라 백제를 압박하겠다. 이런 뜻이라 보시면 돼. 그리고 이거는 배경지로 말아도 왕권 되게 높아져. 왜냐면은 여기서 쪽으로 천도하지. 요쪽에 있던 귀족들의 기반 싹 다 사라져. 천도 되게 어려워. 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되겠니? 이런 것도 목적이었다 알아두시면 돼. 그리고 드디어 어디까지 올까? 드디어 어디까지? 백제 한성을 점령하는 거야. 그 백제 왕도 죽여버립니다. 백제 왕이 누구였다? 이름도 여기 좋을 거야. 계로왕이야. 계로왕에서 죽었다. 백제 누굴 죽였다고요? 계로왕을 죽여버렸더라. 되겠니? 그럼 지금 봐봐. 백제는 이제 어떨까? 완전히 쫓겨내려가겠지. 맞지? 야, 영역이 이만큼까지 높아진다고. 엄청난 기세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백제는 한성을 뺏긴 거야. 서울을. 되겠니? 자, 그럼 봐. 백제 요만큼이지. 원래 신라는 누구 편이었어? 고구려한테 도움 요청했다. 고구려와 같은 편이었다고 알겠지? 근데 지금 기세를 보니까 어떨까? 완전 끝내버릴 기세지. 그래서 이제 누가 동맹할까? 백제와 신라가 동맹하는 거야. 이걸 무슨 동맹이라고 하죠? 나제 동맹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라와 백제의 동맹. 되겠니? 응. kop수 끝이야? 쉽지? 그 다음 이제 봐봐. 광개토대왕은 비석 2개 만들었거든? 비석 요거 하나. 광개토대왕비. 중국에 있다고 보시면 돼. 중국 바로 위쪽이야. 우리나라 바로 위쪽이야. 알겠니? 그냥 천도하기 전에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만들어준 거야. 아버지 잘 계십시오. 되겠니? 그리고 이제 어디로 천도하고? 말해봐. 어디로 천도하고? 어디로 천도하고? 평양으로 천도하고? 어디를 점령하고? 백제 한성 점령하고? 한강, 남한강까지 다 먹었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비석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충주란 지역이야. 이 충주는 옛날에 한반도의 중심지라 보시면 돼. 너네 봐. 백제와 신라가 넘어오기 위해선 여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보시면 돼. 거기다 떡하니 무슨 비를 박아놓은 거야? 중원 고구려비를. 되겠니? 한마디로 뭔다? 한강유역 넘보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뭐다? 장수왕의 업적. 됐어 이거?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면 돼? 비석 몇 개 만들었다 장수야? 2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어보자.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있는 비석은 뭐야? 광개토대왕 능비야. 고려가 한강 유역을 먹었음을 보여주는 비석은요? 충주 고르비. 끝났네. 잘했어요. 줄 쳐줘. 장수야. 어디 줄 치면 되지요? 우선은 남하정책, 남진 줄 치고 평양. 그리고 한강, 하류 줄 쳐. 백제에서 계로하면서 죽으면 줄 쳐. 계로왕. 마무리 됐니, 이거? 그리고 비석 몇 개 만들었대? 2개. 그 정도만 들어가시면 돼. 저희 45번 문제 들어가자. 자, 이거 문제 풀고 쉴 거야. 좀 많이 졸려하네. 응? 왜냐면 삼국은 너네 놓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좀 오늘 빨리 잘라줄게. 45번. 장수왕. 안오른 국내성 기반의 귀족을 45번입니다. 박골은 무슨 정책? 남하 정책 했더라. 다 됐니, 얘들아? 그럼 장수왕의 업적은 별거 없었잖아. 어디로? 평양. 그럼 정답 몇 번? 2번. 넘기죠? 그 다음에 54번.
어디를 점령했다고 썼지? 백제 한성을 점령했다. 그때 죽은 왕이 무슨 왕이라고? 게로만 죽었다고. 게로와. 57번. 57번 문제입니다. 57번. 평양천도 진관있었던 무슨 왕? 에? 왜 그래? 장수왕. 태약설리 물려반포가 소수리망. 영랑연호. 대체 얘들아, 광개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고구려는 어떻게만 기억합니다. 소, 광, 자. 되겠지? 이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돼. 그럼 정답은 뭐야? 다, 나, 가. 다 나가. 정답 아니구나. 나, 다, 가지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니?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니?